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1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10분 주봉이 끝났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1월 19일까지 15거래일이 지났는데 15거래일이 지나는 동안에 월봉의 흐름 그리고 5일 동안의 주봉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쓴 책이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인데요. 킹덤 오브 차트에 나오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화면을 가지고 리뷰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만약에 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봉 위에 있는 선, 일반적으로 봉 위에 있는 선을 상단선이라고 하고요. 봉 아래에 있는 선을 하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단선이 이제 위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보는 현상을 수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을 보는 중심이 아닌 외부로 향하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매매에서는 확산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거래에 활용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매매에 활용하는 형태는 요거예요. 상단선이 아래를 볼 경우 그다음에 하단선이 위를 볼 경우 매매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하단선이 위를 보는 케이스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실 거면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케이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단선이 아래를 봐도 위치가 전봉 고가 위에 있는 경우와 전봉 고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단선도 똑같이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있는 경우와 전봉 저가 아래 하단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약간의 사용상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차이는 무시하시고 상단선과 하단선만 딱 보신 다음에 상단선에서 밀리는지 하단선에서 튕겨 오르는지 그것만 한번 쫙 보시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거는 월봉이죠. 월봉을 보면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상단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상단선이고 요게 상단선이고 요게 상단선이고 요게 상단선이에요. 그러면 1, 2, 3, 4 일단 4개만 보자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하단선이라고 했을 때 요게 하단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단선 위치랑 전봉 저가 요걸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가. 그러면 고가와 비교했을 때 3번과 4번은 아래에 있고 저가와 비교했을 때 5번이 위에 있는데 3번과 5번은 애매한 거예요. 왜? 전봉 고가에 너무 가깝거나 전봉 저가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건 돌파되거나 붕괴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4번의 경우에는 지난달 고가보다 현저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된 상단선은 나름 유용한 상단선이고요. 3번과 5번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3번과 4번 영역 사이에서 밀렸는지를 보세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그 위에서는 계속 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실제로 그 위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래를 봤을 때 하단선을 닿지 않고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봉을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 있는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현재 주봉에 있는 하단선은 지난주 저가에 비해 현재 높게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하단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보시고 움직임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상단선 위로 올라탔죠. 상단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단선을 향해 가겠죠. 잘 보세요. 하단선을 향해 가고, 그리고 이제 하단선에서 튕겨 올라가서 어딘가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상단선 위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하단선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래를 할 거면, 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상단선 위를 노리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하단선 아래를 노리시면 되는 거죠. 상단선 위에서 매수하거나 하단선 아래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되돌림이 왔을 때 내 가격이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돌림을 감안하고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반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고버스가 되겠죠. 그럼 고버스의 월봉으로 보면 여기 하단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 그럼 하단선이 여기죠. 보시면 하단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가 유리한 거죠. 하단선에서 계속 감아 올리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223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2300원 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단선이니까. 잘 보세요. 하단선 아래에서 누르잖아요. 누르는데 정작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상단선을 맞고 내리기 시작하죠. 오늘도 상단선을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사실상 거래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라고 봐요. 시작하자마자 상단선 어딨지? 하단선 어딨지? 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봉을 보고 판단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